자, 그래서 332페이지 관동별곡을 펴보시면, 자, 2학기 내신에서 좀 어려운 내용이 요거예요. 그래서 그 진적고, 오남고 다 시험 보고요. 관동고는 이거 말고 3인국, 송민국 이런 걸 보거든요. 송민국이 시험 범위일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관동별곡, 그 관동별곡 배경부터 먼저 아시면 좋은데, 그 관동별곡은 누가 쓰셨냐? 정철이 쓰셨어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이 많이 자주 만나실 이름입니다. 자, 요분은 이제 조선시대 문인으로 이름을 굉장히 날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정말 최고의 문장가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제가 먹고 살죠. 관동별곡 이렇게 살짝 이렇게 넘겨보시면 이 몇 장이에요? 봐봐요. 엄청 많잖아요. 만약에 관동별곡이 없었으면 학원 다니는 애들이 좀 적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 의미 같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정철이 그 이제 많은 그 당시에 당파 싸움을 할 때 많은 그 노론과 소론으로 나눈 싸움을 때 많은 서인들을 축출해서 죽여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탄핵을 받습니다. 탄핵을 받아가지고 그 낙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 고향이 어디냐면 창평이거든요. 창평 들어보셨어요? 평창은 아는데 창평은 안 들어갔죠. 네, 창평은 어디냐면 그 담양군 창평읍이에요. 담양은 아시잖아요. 삼국지를 막 이럴 때 배우지 않았나요? 이 대나무 유명하고 아니 그 떡갈비 유명한데, 네, 떡갈비 엄청 맛있어요. 네, 먹지 마세요. 너무 비싸.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 창평에서 응감을 지내며 여러분이 꼭 피해갈 수 없는 뭐 삼위인곡하고 송리인곡을 쓰세요. 그래서 그 정치계에서 물러났지만, 자, 요런 것을 통해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자를 여성 하자로 내세워가지고 선녀라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옥황상제에 대한 사람, 임금에 대한 사람, 보고 싶어요, 뭐 하고 계시나요, 너무 걱정돼요, 막 이런 작품을 써요. 그래서 임금이 이걸 보고 그래, 또 써야지 막 하면서 뭐 이게 뭐 바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에 관찰사로 임명받아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제신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원도 가서 강원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가장 아름다운 산 알아요? 가장 예쁜 산, 아름다운 산 몰라요? 노래도 있잖아. 금강산 찾아가자. 그래서 금강산을 유람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하라고 일하라고 보냈더니 이 자기 혼자 놀러 다녀요. 그래서 이 금강산 유람기가 이 관동별곡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사 작품이기 때문에 가사를 처음, 중간, 끝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서사, 본사, 결사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서사 부분에서는 요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받아서 가는 부임 여정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안에는 금강산, 그래서 금강산 내부라고 해서 내금강이라고 그래요. 내금강을 유람한 이야기. 그리고 본사 2에서는 내금강에서 밖으로 나와서 외금강, 또는 바다 쪽이라고 해서 해금강이라고 하는데 그 해금강을 유람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결사에서는 화자의 감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쓴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요. 오늘은 이제 부임 여정부터 본사 1의 첫 부분 정도 요 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시간 이렇게 할 거예요. 작품이 길어서 이제 3시간 정도 걸려요. 자, 요게 이제 관동별곡이고요. 그리고 관동별곡은 이제 그 국문학적으로 보시면 갈래가 가사입니다. 그래서 가사에 대해서도 좀 아시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자, 이 가사는 뭐냐면 시조 수업 들으신 분들 아니면 시조 다 아시잖아요. 시조는 짧은 노래라고 해서 단가라고 불려져요. 근데 이제 가사는 긴 노래, 장가라고 불려요.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처음, 중간, 끝, 서사, 본사, 결사로 되어 있고요. 이 가사의 국문학사적 위치는 운문과 산문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중간자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교량 역할을 한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가사는 운문과 순문. 그래서 이제 운율이 기본적으로 있는 글이고요. 그리고 산문적인 요소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운문적인 요소는 운율이라고 해서 운율은 우리가 끄집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운문적 요소를 율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전 작품에서 율격을 형성하는 요소는 딱 두 가지죠. 음보와 음수율입니다. 자, 음보는 소리의 보폭이라고 해서 끊어읽기예요. 끊어읽기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시조도 보면 끊어읽으면서 운율 형성했잖아요. 그래서 시조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음보입니다. 사음보. 가사는 다 사음보예요. 그리고 음수율은 글자 수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 그래서 대부분 세 글자, 네 글자가 반복돼서 3, 4조 혹은 4, 4조. 그래서 합쳐서 말하면 3, 4조, 4, 4조의 사음보 연속체가 가사.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읽으시면서 첫 번째 줄 보시면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자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없잖아. 우리가 운율을 끄집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율적인 요소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산문적인 요소는 얘가 아까 말했죠. 그 금강산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들은 것, 느낀 것을 썼다고. 그래서 기행가사거든요. 그래서 기행문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기행문의 3요소는 여정, 견문, 감상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들렸는지,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내가 느낀 점은 무엇인지 이런 요소가 줄글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산문적인 요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출발해 봅시다.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제 강호라고 하는데 강호는 고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강하고 호수예요. 아 없으시군요. 이렇게 조용히 손을 드니 한 장 남았을걸? 한 장 어디 있지? 한 장 있었는데? 못 찾겠는데? 아 여기다 또. 원수님이 못 알아듣지? 왜 못 알아듣지? 아, 나 귀를 켜야 돼서. 덥다라고 한 건가? 인상도 오는데 그게 없대요. 아, 그냥 다른 애도 오는데 걔가 없다고? 몰라요. 내 할 바니에요. 자, 그래서 강호의 병이퍼. 그래서 강하고 호수인데 얘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유법으로 그냥 자연을 가리켜요. 자연을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깊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관동별고 약간 더러운 게 관련된 사자성어를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밑줄 딱 쳐놓고 이 부분에 사자성어로 알맞은 것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강호의 병이 깊어에 관련된 사자성어는 천석고황 그리고 연하고집이에요. 자연을 사랑하는 고집병. 천석고황 연하고집. 써주시면 되고요. 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강호의 병이 깊어 중림에 누웠더니 이렇게 하죠. 중림도 보시면 그대로 하시면 대나무 숲이죠. 그래서 자연을 사랑해서 내가 자연에서 지내고 있었더니 뭐 이런 뜻. 그리고 아까 창평이라고 했잖아요. 그 담양의 대나무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여기가 구체적으로는 창평을 가리키고요. 얘가 이제 은거했던 은거지 아니면 뭐 귀양지. 얘가 정확하게는 탄핵을 받아서 내려간 건데 유배가사로도 구분을 하거든요. 유배지에서 썼다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은거지. 은거지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한 줄 했네요. 자, 그 다음에 관동 800리방면을 맡겼어요. 누가? 임금이 나한테 맡긴 거거든요. 주체가 생략됐어요. 임금이 관동 800리방면을 맡겨주시니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빠른가요? 빠르면 말해요. 제가 맨날 2학년, 3학년만 하니까
1학년의 스피드하고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빠르면 항상 말해요. 선생님 너무 빨라요. 네가 뭐라고 쉬고 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임금이 관동 800리 방면을 맡겨주시니 뭐가 됐다고요? 그 강원도 관찰사가 됐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있는 거 어와, 어와는 감탄사. 그래서 성은이야. 가디로 망급하다. 그래서 갈수록 끝이었구나. 그래서 그거 하잖아. 성역 보면 승은이 망극하옵니다 맞네 하잖아요. 그거 한 거예요. 임금님 감사해요. 임금님 땡큐요. 그래도 내가 뭐 3인국 송민국 쓴 보람이 있네 뭐 이렇게 쓰고 생각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연추문으로 들이다라.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문을 연추문이라고 하거든요. 서문이 맞을 거예요. 근데 뭐 중요하진 않잖아요. 동서남북은. 어쨌든 경복궁의 문으로 들어가요. 달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관동결국은 비행가사기 때문에 그 여정이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어디 있었어요? 중림에서 지내고 있었죠. 중림은 창평, 가로치는 거는 모르셔도 돼요. 자, 그러다가 이제 연추문으로 달려가죠. 연추문은 경복궁의 서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겠죠. 그래서 한양으로 이동을 한 거야. 자, 그리고 경회로 남문을 바라보며, 경회로는 경복궁 가보셨나요? 그 연못 같은데 위에 이렇게 크게 누각 있잖아. 이렇게 옛날 사신들을 대접한 곳, 거기가 경회로예요. 옛날 9만 원짜리는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은 없죠. 그래서 경회로를 바라보며 하직 작별 인사하고 물러나니, 하직고 물러나니. 자, 옥절이 앞에서 있다. 자, 옥절은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정리하시면 임금이 준 신표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강원도 관찰사가 됐잖아요. 근데 강원도 관찰사가 된 다음에 이제 강원도 뚫레 가서 여보 이리 오너라. 누구시오? 나 관찰사요. 그럼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 그러니까 임금이 임명했다는 걸 증명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명장 같은 거예요. 임명장. 그래서 임금이 주신 신표. 그래서 옥절이 앞에 서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강원도로 출발하죠. 자, 평구역에서 말을 갈아타고 흑슈로 돌아더니 섬강은 어디매요? 티약이 여기로다. 여기 가는데 차근차근 가요. 자, 평구역에서 일단 말을 갈아탑니다. 그리고 흑슈로 돌아 들어가니 섬강은 어디매요? 섬강은 섬진강이에요. 티약의 여기로 가요. 티약에서 보시면 중세국어에는 두 개의 음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디귿하고 이가 같이 있으면 지읒으로 이제 읽어보시고 히읗하고 이가 같이 있으면 치읓을 읽어보셔야 돼요. 이중음이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되면 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 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치약, 치약산이에요. 그래서 굳이 지명을 하면 모르셔도 됩니다. 자, 양주에서 말을 갈아타고 옛날에는 그 역에서 역마를 이제 갈아타고 가죠. 그리고 흑슈는 여주예요. 그리고 섬강하고 티약은 같이 묶어놨죠. 여기는 원주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명 잘 아시는 분은 점점 가는 거 보이죠. 강원도를 향해. 원주는 강원도잖아.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갈 때 여주 톨게이트 이렇게 지나가지고 가거든요. 이렇게 강원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재미없죠? 자, 그리고 소양강 나린물이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양강을 보는데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아시겠어요, 혹시? 소양강에서 흘러내린 물은 어디로 흘러든단 말인가? 맞춰봐요. 소양강의 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냐면 한강으로 가요. 자, 한강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어요. 서울엔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어요. 아, 그래서 소양강 보면서 임금님 뭐 하실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임금을 떠올려요. 그러면 무조건 사자성어 연군지정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 저 소양강 물은 흘러서 한강에 가겠지. 서울엔 임금님이 계신데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보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이 이제 고신거국이죠. 자, 고신거국 보시면 고신 외로운 신하, 그리고 거국은 나라를 떠나는, 그래서 뒤에부터 나라를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백발이 흰머리죠. 백발이, 그 다음에 여기 단어 꼭 아셔야 되거든요. 하다. 그래서 하도할시야. 자, 중세 때는 이 하다가 뭘로 쓰이냐면 많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또 이렇게 한자 쓰고 한자 싫어하잖아. 그래서 many의 의미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하다는 요 아래야 하다를 써요. 이렇게 하다를 쓰면 지금 현재의 의미, do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도할시야 이렇게 했잖아. 그래서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나라를 떠나는 외로운 신하가 백발이 많기도 많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백발의 원관념을 생각해 봅시다. 흰머리 언제 생겨요? 늙으면 또 언제 생기죠? 힘들면 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래서 근심 걱정이요. 근심 걱정. 그래서 근심 걱정이 많기도 많구나. 뭐에 대해서 걱정하겠어요? 뭐를 걱정할까? 임금을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겠죠. 임금 나오면 연군지정.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우국지정이라고 해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우국지정, 연군지정 같이 있는 부분. 자, 되셨나요? 우국지정, 연군지정. 자, 그 다음에 동주밤 겨우 세워 이렇게 가는데 이것도 뭐 깨알같이 고정목과 살짝 통하면 얘가 원래 그냥 동주예요. 동주. 거기에다가 이가 붙은 거예요. 요 이가 기본적으로 조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주격으로 쓸 때 있고 관용격으로 쓸 때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주격조사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성조에 따라서 바뀌긴 하는데 그거는 출제를 안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금 관용격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철원,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동주를 가거든요. 동주가 어디냐면 철원이에요. 철원 아시나요? 남학생 두 분이 있는데 나중에 이 철원 가시면 큰일 나요. 여기 가면 엄청 힘들어요. 엄청 춥고. 자, 그래서 철원의 밤 겨우 세워. 밤에 잠이 오지 않아요. 왜 잠 안 올 거야? 임금 생각하느라고. 그래서 또 연근지정 쓰시면 되고 우국지정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밤에 잠이 오지 않은 사자성어. 이거 알아요? 요거라고 하는데. 사자성어. 밤에 잠이 오지 않은. 전전반측이라고 해요. 잠을 이루지 못한. 전전반측. 자, 그래서 철원의 밤 겨우 세워 북관정에 오르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땡땡 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땡땡 정이 북관정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름이고 요거는 이제 정자예요, 정자. 산속에 이렇게 집 조그만 거 있는 거 이런 게 정자죠. 그리고 무슨 대, 땡땡 대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는 여기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높아갖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관망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관정이란 곳에 오르니 삼각산 제일봉이 하마면 어쩌면 보일 것 같구나 이렇게요. 자, 그래서 삼각산은 무슨 산이냐면 북한산이에요. 북한산 아시나요? 북한산 어디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북한산? 안 가보셨어요? 가끔 뭐 그러더라고요. 북한에 있는데 어떻게 가요? 뭐 그러더라고요. 이거 서울에 있어요. 서울에. 북한산은 서울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 제일봉이에요. 함하면 어쩌면 보일 것 같구나. 자, 근데 철원에서 북한산이 보일까요? 안 보이지. 그러니까 뭐 한 거야? 상상한 거야. 자, 북한산은 어디에 있다고요? 서울에 있어. 그럼 서울에 누가 있어요? 임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봉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그래요, 임금이요. 안녕. 책이 없잖아. 그러면은 지금도 계속 안 보고 수업하고는 있지만 내가 책이 없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북한산 제일봉이 함하면 어쩌면 보일 것 같구나. 임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성어 뭐라고요? 연근지정.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궁왕인가요? 네. 자, 그리고 궁왕 대걸터의 오작. 오작이 까마귀랑 까치예요. 까마귀랑 까치가 지적이지. 근데 여기에 이제 궁왕이 뭐냐면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누군지 맞추시면 돼요. 왕이야, 왕. 궁왕. 누구인지 알겠어요? 네, 어떻게 알았죠? 제 그림 실력이 쩔어요. 네. 자, 여기서 궁예 왕이에요. 궁예. 자, 궁예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후고구려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 쪽이겠죠. 그러니까 궁예 왕의 옛날 대궐태에 왔더니 옛날에 그 대궐의 화려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까마귀하고 까치만 지저귀고 있어요. 근데 폐허가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서 화자는 뭘 느끼냐면 무상감을 느껴요.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아, 잘 나가더니 이제 죽고 없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고 오랜 세월의 흥망성쇠를 흥망성쇠를 흥하고 망하는 그런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인생 무상감을 느낍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회양이죠. 자, 여기가 이제 요 두 줄이 서사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 서사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회양 부분이에요. 자, 회양을 이해하시려면 자, 회양이라는 지명이 지금 화자가 우리나라의 회양에 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 지명이 여기 이제 그 궁왕 대궐터 여긴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그냥 좀 뺄게요. 그래서 회양이라는 곳에 여기가 이제 서사의 그 여정이 쭉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양에 왔는데 그 회양이 중국에도 똑같이 회양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명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중국의 회양은 어떤 곳이냐면 급장유라는 사람이 이게 사람 이름이에요. 신기하죠? 성이 급인가? 네. 급식의 다른 이름. 네, 어쨌든 그 급장유라는 사람이 회양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선정을 베푼 곳으로 유명해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셨대요. 그래서 정철이 여기 회양에 와서 이거를 그냥 가볍게 떠올린 거야. 이게 회양이야? 회양은 급정유가 선정 베푼 곳이잖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다시 읽어볼게요. 자, 회양 내 이름이 마초와 같으시고 마침 같구나. 어디? 중국 회양과 같구나. 그래서 이제 옆으로 가나요? 올라가시는 것 같죠? 그래서 올라가시면 급장유의 풍채를 고티하니 볼 게이고 그래서 급장유의 모습을 다시 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여기가 회양 같은 회양이네. 급장유가 선정을 베푼 것처럼 나도 지금 목민관으로 관찰사로 강원도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선정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군요. 그래서 화자의 정철에 선정의 포부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자, 되셨나요? 이게 서사 부분이에요. 자, 서사에서는 창평에서 쭉 어디 강원도까지 가는 부인 여정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본사 부분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본사에서 어딜 가서 모습은 어떻고 어떤 내가 감정을 가지고 이런 걸 세세하게 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봐봐. 그냥 여기 지내고 있다가
서울 가서 임명했지. 그리고 말을 갈아타고 돌아 들어가서 어디냐 뭐 이렇게 쭉쭉쭉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이제 특징이 생략과 비약을 통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는 전개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정철의 성격, 남성다운 호방한 성격하고 연결되거든요. 호방함은 이제 뭐 마초 이런 단어 아나요? 완전 남성스러운 거. 저 같은 거 다 떠올리시면 돼요. 완전 남자다잉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하는 이게 안 나와? 안 나와 이렇게 거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떠올리시면 돼요. 안 나죠? 자, 여기까지가 서사고요. 이제 본사에서 딱 한 군데 들르는 데까지 할 거예요. 자, 이제 강원도에서 뭔가 하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아래쪽 보시면 영중이 무사하고 이렇게 해요. 영중은 가명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명안. 이 가명안이 무슨 이야기냐면 얘가 강원도 관찰사 혹은 뭐 목민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목민관이 일보는 곳이 가명이에요. 이 관찰사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강원도를 통괄하는 도지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가명은 뭐겠어? 한 도청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도청관이 무사하대요. 아무 일도 없대요. 근데 이렇게 가능해요? 그 넓은 땅덩어리에서 사람들끼리 싸우는 일,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거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지.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자신의 선정을 과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 간다고? 금강산 유람을 가요. 근데 이게 임금한테 올린 글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도가 막 시끄럽고 번잡한데 놀러 가면 이거 이 새끼 이거 일하라고 보냈더니 놀러 쳐다니고 뭐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야 놀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강산 유람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놀러 갈 준비가 됐다. 놀러 갈 분위기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가명 영내가 영중이 무사하고 시절이 3월일 때 3월을 잘 기억하세요. 3월에 출발을 합니다. 3월 달에 출발해요. 그래서 시절이 3월인데 하천 시냇길이 하천 시냇물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풍악으로 뻗어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풍악산으로 갑니다. 금강산 간다면서요. 금강산은요 사계절별로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춘, 하, 추, 동 계절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금강산은 어느 계절일까요? 맞출 수 있겠어? 봄이 금강산이에요. 이걸 딱 맞추는 순간 풍악산은 딱 느낌 오죠? 어디겠어? 그렇죠. 단풍의 풍이잖아. 그러니까 가을이 풍악산이에요. 그리고 여름은 복례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겨울에는 대골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고등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년 전 정도 되죠. 네. 그때 이거 시험 봤었거든요. 저도 관동별고. 그때 이렇게 해갖고 금강산, 복례산, 풍악산, 개골산, 그리고 삼각산 이 중에 다른 산을 찾으세요. 이렇게 쉬운 문제 나왔었어요. 요즘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풍악으로 뻗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거 풍악산으로 했을까요? 지금 3월이잖아요. 금강산이라고 해야 돼요. 이것도 되게 웃겨요. 저는 어렸을 때 정철이 잘못 알았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마 정시문 중에서 우리 조상님은 잘못했을 리가 없어 이랬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가을산이 가장 아름답겠죠. 그래서 그 풍류와 흥취를 더하기 위해서 일부러 가을산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화천 시냇물이 풍악으로 뻗어있다. 그래서 행장을 다 떨치고 여행짐을 다 떨치고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하고 석경, 돌길에 막대를 집어
그러니까 막대 짚으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도 등산할 때 이렇게 폴 짚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자, 백천동을 곁에 두고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그래서 본사 1의 첫 부분 만폭동 폭포를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업 끝나고 만폭동 폭포 검색해서 보세요. 예뻐요. 정말 천하절경이에요. 그 금강산이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면 다 돌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다 돌이야, 돌. 그냥 나무가 있긴 있는데 그냥 돌멩이 사이에 막 나무가 있고 그래요. 저 한번 갔다 왔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만폭동으로 들어가니 여기에서 만폭동 폭포를 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만폭동의 모습을 쭉 이야기해요.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표현법들이에요. 자, 같은 쓰였으니까 무슨 법 쓰였어요? 직유법 쓰였죠. 그리고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문장 구조 동일하죠? 동일한 구조가 나열되면 무슨 법? 대구법. 자, 그리고 폭포는 또 은이고 폭포는 또 옥이잖아요? 그러니까 은유법도 쓰였죠. 직유법, 은유법, 대구법 다 쓰였어요. 전부 폭포를 가리켜요. 자, 섣떨며 뿜는 소리, 섞어덜며 뿜는 소리, 심리의 자자, 심리까지 퍼져나가니. 들을 때는 우레더니, 우레 뭔지 아세요? 천둥소리. 그러니까 어떤 심상? 청각적 심상 사용했죠? 자, 들을 때는 우레더니, 본이나 내가 보니까 눈이로구나. 하얗게 부서지는 눈과 같구나. 무슨 심상? 시각적 심상 사용했네. 자, 그리고 화자와 폭포 간의 거리를 보시면 만폭동으로 들어가면서 멀리서부터 소리를 들었겠죠. 그러다가 점점 대상에 가까워지니까 야, 물보라가 하얗게 부서지네.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러니까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화자와 대상의 거리가 원경을 이야기하고 근경을 이야기해요. 자, 이 부분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이제 표현법하고 그 다음에 화자와 거리, 심상. 자,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금강대를 가거든요. 오늘 한 군데만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만폭동까지입니다. 그래서 3주밖에 안 되니까 3주 동안 오시면서 한 번쯤 쭉 들어주시고 나중에 이거 다 독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보시기 직전에. 이게 대부분 기말고사 시험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